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아주 핫한 기업이죠. 리가캔바이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요즘 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슬슬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고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기대가 큰 종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증권사 보고서부터 시장 분석 자료, 기술 데이터까지 싹 다 모아봤습니다. 핵심 기술, 앞으로 전망, 특히 단기적으로 뭘 봐야 할지. 복잡한 바이오 얘기 좀 쉽게 풀어봐야죠. 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리가캔바이오의 현재 위치랑 미래 가능성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주가랑 실적이죠. 네, 요즘 주가가 한 10만 원 초반대, 뭐 자료마다 10만 2천 원, 10만 7천 원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코스닥 전체가 좀 힘 못 쓸 때도 얘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인상적이었죠. 특히 최근에 보면 5일선, 11선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을 딱 뚫고 올라섰어요. 거래량도 붙고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단기 반등 시도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 직전 고점 한 11만 원 정도 거길 시원하게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 가격대가 심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서요.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 야,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네, 저도 보기 좀 놀랐습니다. 매출 515억 원에 영업이익이 113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뭐 엄청난 성장세잖아요. 네, 특히 그 LCB97기 기술 이전 관련 마일스톤 수익이 크게 들어온 걸로 보여요. 아하, 기술 이전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니까요. 시장 분위기도 뭐 미중 갈등 좀 완화되나 싶으니까 외국인들도 슬쩍 사는 것 같고. 네, 그런 수급적인 면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있어요. 물론 아직 전체 시장이 막 화랑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런 실적에 받쳐주면 주가에도 힘이 되겠죠. 아, 진짜 흥미롭네요. 네, 그 실적의 근간에는 결국 리가캔바이오의 핵심 기술 ADC가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아, 그거요? 그 똑똑한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딱 찾아가서 공격한다는. 맞아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 저격수 같은 거죠. 이 기술 플랫폼이 워낙 강력해요. 그래서 이걸로 2030년까지 ADC 분야 글로벌 탑 찍겠다. 이런 비전 2030 목표도 내걸었잖아요. 네, 아주 야심차죠. 그리고 그 목표를 뒷받침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그 존슨앤존슨이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아, 네. LCB84, 트로피2 ADC. 이게 무려 17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이었죠. 한 2조 원 넘는 돈인데.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이제 곧 임상 이상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일 겁니다. 다른 것들도 있죠. LCB14는? 네, LCB14 HL2ADC는 내년에 중국 신약 허가 신청하고 2026년 상업화 목표. 이것도 상당히 빠르죠. 아까 실적 얘기할 때 나왔던 LCB97은요? 그간 일본 오노약품이랑 하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지금처럼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2026년에는 글로벌 임상 일상 진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파이프라인이 정말 촘촘하네요. 네, LCB7이라는 아로난두 AEG도 임상 1비상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기술 이전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다시 R&D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선순환 구조. 그렇죠.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니까 파이프라인이 계속 확장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엄청 좋게 보던데요? 네, 예를 들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것은 올해 바이오 최선호주 중 하나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기술력이나 R&D 모멘텀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16만 원. 지금보다 훨씬 높네요. 근데 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뭐 기대는 하는데. 그렇죠. 아니 회사는 이렇게 좋다는데 주가는 위 모양이냐? 이거 고점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고. 맞아요. 또 한쪽에서는 걱정 마라. 이건 개미털기다. 존보 막 이러고 있고 완전 시끌벅적해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클까요? 그게 바이오 투자의 매력이자 어려움이죠. 일단 당장 버는 돈 대비 주가를 보면 즉 PER이나 PBR 같은 지표로 보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왔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신약 개발은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임상 가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맞아요. 그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뭐 모든 바이오 기업의 숙명 같은 거고요.
게다가 ADC 분야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아, 경쟁 심화도 리스크군요. 네. 결국 초기 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끝까지 잘 이끌어서 최종 허가 받고 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기 주가 흔들리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큰 그림을 봐야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리가켄바이오는 확실히 검증된 ADC 기술력이 있고 J&J, 오노 같은 빵빵한 파트너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년, 내후년에 기대해볼 만한 R&D 이벤트들도 줄줄이 있고요. 최근 실적에서 보듯이 이제 돈도 벌기 시작했고 재무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감이 생겼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비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R&D 자체의 불확실성, 이건 꼭 기억해야겠죠. 맞습니다. 결국 비전 2030 같은 야심찬 계획들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약속한 마일스톤들을 실제로 달성하는지 그걸 꾸준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주로 J&J나 오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사실 암젠, 소티오 바이오텍 같이 다른 여러 회사들이랑도 플랫폼 기술 계약을 맺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계약들도 꽤 있죠. 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리가켄바이오의 또 다른 성장 동력, 어쩌면 숨겨진 가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것도 일리 있네요. J&J 건 말고 다른 계약들의 진행 상황도 중요하겠군요. 네, 한번 이 부분도 곱씹어 보시면 리리켄바이오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